드디어 카메라는 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의 종류와 리스트 형식이에요.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덱스 개념을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써먹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용법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기본적인 설명을 진행하기 위해 파이썬의 기본 형식 우리 4가지 구경해 봤잖아요. 걔네들을 두 부류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다 해서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으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뭐 숫자 형식, 숫자 다 알고 있으니까 인트 걔네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애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시퀀스 형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개하고, 그래서 시퀀스 형식을 가지고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문장 적는 방법, 연산자니까 수식 적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다루기 편하게 해주는 함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약간 보조적인 형식들을 구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또 다른 리스트 형식을 소개하는 게 오늘 최종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 넘버 2에서 그 리스트라는 뭔가 인덱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다음 주에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자, 시퀀스 형식이라는 게 이제 도입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값의 형식 우리 4가지 int, float, str, bool 있었잖아요. 뭐 타입의 타입은 타입이다 뭐 그런 거는 잊으셔도 좋아요. 아무튼 우리가 데이터다라고 보통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은 이 4가지 선에서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자, 저 4가지 친구들은 동등하게 1대1 대 1대1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이랑 인트랑 플롯은 숫자 형식의 일종으로 한 통속입니다. 서로 호환되는 친구들이에요. str 형식만 숫자 형식이 아닌 시퀀스 형식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int 더하기 str 하면 이국호 당했단 말이에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str 형식은 숫자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형식과 시퀀스 형식을 서로 더하는 건 막혀있기 때문에 손절당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 더하기 인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true 더하기 3, 파이썬에서는 유효한 수식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마치 int 더하기 float 하면 결과적으로 float 덧셈을 하듯이 불 더하기 int 하면 int 덧셈을 합니다. 따라서 int 괄호 열고 true 괄호 닫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불 형식값 true에 대한 int 형식값은 일단 파이썬 동네에선 1이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3을 해서 결과적으로 인트값 4가 나와요. 여기서도 비슷해요. 플롯 더하기 불을 한 건데 1.5 더하기 false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false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0.0이 나옵니다. 따라서 1.5 더하기 0.0에서 1.5가 나오게 돼요. 플롯 형식. 그 다음에 얘는 불 더하기 str하는 건데 얘는 숫자 형식이고 얘는 시퀀스 형식이기 때문에 이 덧셈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떠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시퀀스 형식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퀀스 형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값들 내지 칸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들을 말해요. str 형식 같은 경우 우리 확대해서 구경해 봤듯이 HELLO 그런 글자 하나하나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형식이에요. 물론 글자를 담는 게 아니라 그 글자에 대한 코드를 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68, 65, 60, 60, 6F 우리 아까 문자표에서 확인해 봤었던 파이썬 동네 유니코드를 써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노트북 배터리가 저도 간당간당한데 노트북 배터리가 있는 친구들은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괄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를 켜고 G는 요거는 지금 복습이죠. HELLO 5글자 한 다음에 이제 요 대괄호 연산자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대괄호 요 안에 리터럴 3을 적고 엔터를 치고 있어요. 느낌이 쎄하죠. 이거 과연 뭐 하자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금 5글자짜리잖아요. 세 번째 거를 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설마 처음부터 함정을 파놨겠습니까? 엔터 치면 무려 L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짜로 HELLO 나열되어 있는 5개 중에 세 번째 거를 우리한테 던져줬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대괄호 연산자를 성공적으로 쓴 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고, 자, 얘를 좀만 더 구체화를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했냐? 이름 사전에서 이름 메시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 적혀있는 ID 값을 들고 와서 그 값을 토대로 메모리에 있는 칸 하나를 구경을 해요. 거기 가서 확인해봤더니 여기 지금 str 형식 값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str 형식 값이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 지금 5글자가 있으니까 그 적혀 있는 글자들 중에 3번째 글자를 얻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반응으로서 보여준 겁니다. 이 복잡한 작업을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Alt B에서 A, B, C, D, E 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째가 아니라 2번째 하고 엔터를 쳐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요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A, B, C, D, A, B, C, D, E 중에 2번째 건 뭡니까? 당연한 소리하고 한 잔 내려 생각한 다음에 요거 엔터 치면 무려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면서 0 하면 이제는 0번째 거는 또 맨 앞에 있는 A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정상이고 지금 저 각각의 5칸에 대해서 인덱스 값은 A가 0번째, B가 1번째 등등등으로 매겨둔 상태입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는 이래요. C 동네도 그럴 거고 자바 동네도 이렇고 C# 동네도 이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살짝 요상함을 느낀 백지 상태 친구가 있다면 정상인 거예요. 자, 일단 대괄호 연산자는 시퀀스의 내용물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연산자를 써서 여러분은 좀 더 큰 수식, 대괄호 수식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대괄호 수식이라고 부를게요. 아무튼 대괄호 수식을 계산할 때 일단 대괄호 왼쪽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 맞다면 대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몇 번째 걸 찾을 거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으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퀀스의 가장 첫 칸, 가장 앞에 있는 칸을 의미하는 인덱스 값은 보편적으로 0을 씁니다. 안 그런 동네도 있어요.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1, 2맨 앞이었던 걸로 그럴 수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컴퓨터 동네에서 나름 중요한 이게 왜 0번째가 더 유리하냐 1번째가 유리하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보통은 0을 고르고 합당하다고 느낄 만한 사연이 있는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하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시작은 0번째 정도로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두고 잠깐만 나 화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또 눈앞이 깜깜해진다. 배터리 절약 모드가 켜기. 요즘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패치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지금 3 한 글자짜리죠. 그거에 0번째 걸 나는 얻고 싶은 거예요. 한 글자 있고 맨 앞에 거를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뜹니다. 우리 이전에 int 더하기 float 이런 건 다 잘 됐는데 int 더하기 str만 막혔잖아요. 마치 str이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복수의 시즌이 온 거예요. 대괄호 연산자를 쓰려면 이 대괄호 왼쪽에 적은 수식은 일단은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선 시퀀스 형식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숫자 형식, 그러니까 int 형식은 숫자 형식이지 시퀀스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구 컷을 당한 거예요. 그냥 형식 측면에서 손절을 쳐버렸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딜 지금 시퀀스도 아닌 게 들어와갖고 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녕 한국말로 2글자짜리 중에 앞에 있는 글자가 뭐니 물어보면 당연스럽게도 안이라고 말해요. 이건 C랑 다르죠. C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동네는 유니코드를 쓰기 때문에 한국말 한 글자, 영어 한 글자, 뭐 별표 한 글자 등등을 어엿한 한 글자로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녕 2글자짜리 str 형식 값으로 얼마든지 간주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앞 글자 하면 안 한 글자를 예쁘게 잘라갖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글자 적나라한 3글자가 적혀있는 리터럴 적고 365번째 글자를 보여줘라고 한 다음에 얘는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자 봐봐요. 3, 0번째, 1번째, 2번째잖아요. 그러면 3번째는 3글자, 3글자, 3글자 이런 식으로 소위 로테이션을 돌아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좀 느낌이 쎄하죠.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엔터 치면 우리 수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오류, 인덱스와 관련한 오류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시퀀스 형식인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얘 int 형식인 것도 맞아요. 따라서 인덱스 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365가 튀어나온 것까지도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 시퀀스에는 요 str 형식 값은 길이가 3인 3칸짜리 값이기 때문에 요 365라는 인덱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소위 선 넘은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오류를 뱉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오류 인덱스 에러를 구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덱스 값이 너무 큰 경우는 새로운 오류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류 기억나나요, 여러분? 우리 신텍스 에러, 네임 에러, 그 다음에 디바이드 어쩌고 저쩌고 0으로 나누기 오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구경해봤습니까?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5번째 인덱스 에러가 새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쓰기 때문에 아예 전용 오류를 마련해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대괄호 연산자, 대괄호 수식은 저 정도까지만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번째 ID 값, 아니 내가 원하는 번째 글자, 아무튼 시퀀스 안에 있는 값 하나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걔는 그렇고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는 여러 개들,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개들 중에 정확히 하나를 골라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예요. 자,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괄호 수식을 적는다라는 건 다시금 지금 저기는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저 안엔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하나를 들고 오는 용도로 쓴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수식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쟤는 그렇고 이번에 적어볼 포문이라는 친구는 내용물 각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꺼내서 쓰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얘는 문장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요거 정도까지만 하면 퇴근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해놓고 여러분 보내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자, 복사 붙여넣기에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적어봤어요. 이런 포문 적혀있는 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일단 생긴 거 봐서는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걸로 적혀있는 걸 봐서는 얘는 실행하면 종이 땡땡땡 끝 하고 마지막 1초 쉬는 것까지 해서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그 당시에 개삽질을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7번을 해가지고 완성했던 거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반복 흐름 하나만 써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노래가사 출력할 만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0.5초 쉬고 그 다음에 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0.5초 쉬고를 하는 걸 봐서는 실제로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가사 출력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 포문이라는 문장 자체의 실행 양상, 실행 방법을 역으로 유출해 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늘 똑같은 1배속 학교 종 노래가 출력되는 그 기초 버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요. 그래서 MSG에 있는 학이 적혀 있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출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를 들고 와서 출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 들고 와서 등등등 마지막 땡 들고 와서 출력하고 0.5초 쉬고 그 다음에 0.5초 또 쉬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자 봐봐요. 지금 보면 이 프린트 호출식은 지금 명백히 수식 C가 적혀 있어요. 수식 C를 계산한 결과값이 어쩔 땐 학이고 어쩔 땐 교고 어쩔 땐 종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 포문의 첫 줄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게 돼요. 이 포문 첫 줄을 읽을 때 지금 for C in MSG잖아요. 제 추천사항은 파이썬의 포문을 읽을 때는 for랑 요 이름 사이에 each라는 단어를 붙여갖고 읽으시면 좀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or each C에다가는 복수형을 붙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의 C는 글자의 줄임말로서 쓴 거고 그래서 for each C인의 한글 패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와 같이 이 첫 줄을 읽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C들에 대해서 한번 출력하고 0.5초 쉬어달라와 같이 우리가 적은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MSG 안에 있는 각각의 C들에 대해서 그 C를 출력하고 0.5초 쉬어라 와 같이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파이썬의 포문을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포문은 어떤 컬렉션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컬렉션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일단 str 형식은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고 시퀀스 형식은 컬렉션 형식의 부분 집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str 형식 위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시퀀스 형식이다. 그러니까 폼은 시퀀스 형식을 다루기 위한 친구다라고 그냥 생각해 두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료구조론 시간에 시퀀스 형식이 아니지만 아무튼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컬렉션 형식들 뭐가 있나? 트리라든가 그런 거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시퀀스 형식만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포문 시작 준비가 끝나고 그렇게
꺼내온 값은 우리가 지정한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C에다가 담아주게 돼요. 물론 여기서도 C에 실제로 담기는 값은 ID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포문의 내용물은 그렇게 그 이름의 값을 담을 때마다 한 번씩 실행해 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컬렉션의 값이 n개 들어있다면 내용물은 정확히 n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0글자짜리였다면 0번 실행됩니다. 따라서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내용물을. 따라서 포문은 반복 용도로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시퀀스 형식 다루는 방법을 str 형식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활발 태워가지고 확인을 해봤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0번째 다시금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문장, 새로운 수식 적는 방법 배웠다 정도까지 일단 매듭 지으면 이제 뒤에서 리스트 형식 역시 시퀀스 형식의 일종입니다 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이 추가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지만 제가 1반 거 영상을 띄워가지고 우리 4반 거 영상 뒤에다가 합성을 시켜서 오늘 밤에 게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요 친구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리스트에 대해서도, 리스트 형식 값에 대해서도 여러분 대괄호 연산자나 포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이 되게 비슷해요.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뭐냐만 보면 될 건데, 첫 번째 차이점은 아무튼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인데 무엇을 나열해서 다루냐가 서로 달라요. 이제 7분 남은 거죠. 자, str 형식은 우리 아까 봤듯이 헬로 등등, 학교 종이 땡땡땡 등등 글자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시퀀스 형식입니다. 리스트 형식은 id 값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기 위한 시퀀스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id 값만 알고 있으면 메모리 그 자리 가서 여기 지금 int 3이 담겨있네, str 뭐가 담겨있네 등등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파이썬에서 변수는 id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이 리스트 형식은 뭔가 덩어리 하나가 존재하고 그 안에 id 값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쭉 나열해서 담을 수도 있는 형식이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리스트가 하나가 있다라는 걸 마치 변수가 여러 개 나열돼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의 리스트 형식 값을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숫자 3개를 담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 3개, 변수 이름이라 쓰고 새로운 이름 3개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id 값 3개를 담을 수 있는 크기를 가진 새로운 리스트 형식 값 하나만 도입해서 그거를 이름 하나에 담아놓고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무슨 값을 나열해서 다루는지가 달라요. 두 번째 차이점,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과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요약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위에 거는 지금 우리 맨날 적었던 그거죠. 헬로월드 할 때 적었던 그거죠. str 리터럴 적을 수 있어요. 자, 아래 거는 지금 계산하면 길이가 5인 새로운 리스트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대괄호랑 컴마를 써서 적을 수 있어요. 얘는 리터럴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계산하면 리스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 맞아요.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아무튼 수식 적는 방법 다르다 정도로만 요약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차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요 뒤에서 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로 돌아가서 이 포문을 먼저 알려드리고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느낀 점에 그런 거 적은 친구들 있던데, 단순 노동을 하러 대학에 왔나, 자괴감이 들었다, 막 이런 느낀 점 2주차 때 적은 친구들 있었는데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넘버즈 한 다음에 3, 5, 7 하고 엔터 치면 이제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는 3칸짜리 리스트가 하나 생긴 거고, 거긴 지금 ID3, ID5, ID7이 순서대로 담겨 있는 거고, 넘버즈라는 이름 자체는 그 리스트가 어딨냐에 해당하는 ID 값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쵸? 시작은 0번째이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에 해당하는 7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포문도 적을 수 있어요. 넘버즈 안에 있는 각각의 넘버들에 대해서 그 넘버 값을 여기서 지금 바로 출력하겠다 하면 3, 5, 7 순서대로 꺼내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등등과 같이 아까 봤던 대괄호 연산자 포문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0번째 중요하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해놨으니까 넘버즈에 0번째 한 다음에 는을 하고 1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읽어보는 느낌상으로는 넘버즈 지금 3칸짜리란 말이에요. 0번째 칸에 3.0001을 담겠어와 같이 적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일단 오류는 안 나요.
요걸 이제 넘버즈의 1번째 칸에다가 5 네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담게 써라 적는 거고, 그 다음에 넘버즈하고 엔터 치면 수식 넘버즈를 계산한 결과 값을 우리한테 보여줄 겁니다.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한테 리스트를 보여줄 때, 리스트 형식 값을 보여줄 때 마치 우리가 수식으로 적을 법한 느낌으로 대괄호랑 컴마를 써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0번째 칸엔 3.0001 있고요. 그 다음엔 str 형식 값 5가 있고요. 여긴 7이 있습니다. 원래는 357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할당문 두 개를 실행한 이후 시점에 다시 보니까 아까는 3 들어있던 자리에 지금 3.0001이 들어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우리처럼 대괄호랑 컴마를 써가면서 리스트 형식 값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대괄호 수식을 할당문의 는 왼쪽 부분을 적을 때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리스트 안에 id 값이 총 3개가 들어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번째 값만 변경을 했어요. 그게 지금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은 언제든지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str 형식은 그게 안 돼요. 이건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뭔 소리냐? 우리가 예를 들어 텍스트는 뭐 헬로 합시다. 5글자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4번째 자리에 5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느낌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헬 느낌표가 되는 겁니다.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뜹니다. 지금 네가 5글자짜리 담겨있는 str 형식 값에 4번째 자리에 담겨있는 글자를 바꾸고 싶다라고 나한테 요청했는데 str 형식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못 써요. 쯔쯔쯔라고 우리한테. 형식과 관련한 str 형식 자체가 그런 걸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한테 오류 메시지를 뱉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str 형식과 리스트 형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변경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라는 차이점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스트 형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어쩌면 유일한 특징입니다.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000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어. 나중에 여기다가 3 담고 저기다 5 담고 저기다 7 담아야지. 심지어 여기다가 사용자가 첫 번째로 입력한 숫자 담고 두 번째 입력한 숫자, 세 번째에서 입력한 숫자 담아야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지금 숫자가 잔뜩 담겨 있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반복 흐름을 구성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플러스 10씩 해서 다시 담고 싶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값들을 모아서 다뤄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과제 넘버1 목표 3을 하는 상황 등등에서는 큰 고민 없이 이름 막 몇백 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커다란 거 하나를 마련해 놓고 차곡차곡 값을 담아가면서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좀 느리거나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1학년이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뒷수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뒷수업 있습니까 혹시? 혹시나 뒷수업이 있으면 지체 말고 먼저 가셔도 좋아요. 이거 조금만 진행하면 끝나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누가 저를 뭐 쾅쾅쾅 뭐 FBI 오픈업 하면서 저를 끌어내기 전까지는 일단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뭐를 내용물들을 나열해서 다룬다. 그 하나하나 꺼내 쓰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뽑아 쓰려면 대괄호 수식 또는 문장 적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시퀀스 그 자체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볼 때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고 싶을 때 중요한 거를 따지자면 지금 그래서 이 시퀀스는 길이가 얼마냐 내용물이 몇 개 들어있냐가 아마도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len이라는 친구 함수가 마련되어 있고 딱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친구입니다. 요거 엔터 치면 당연스럽게 7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엔터 치면 당연스럽게 요거 계산하면 3칸짜리 리스트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엔터 치면 3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30 이러면 숫자 하나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터 치면 당연스럽게도 문전박대를 합니다. 우리 숫자, 시퀀스 형식, str 형식 핍박받던 그 세상 지금 이제 전세 역전이 된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반대로 기울어 있는 겁니다. 숫자 형식은 여기에 아예 들어오지조차 못해요. 형식 측면에서 입구 컷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니까 1이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단순히 이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시퀀스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하게는 컬렉션 형식이 아닌 이유 때문에
숫자의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칼같이 구분해서 쓰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N이고 length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물이 몇 개 있냐 중요한 상황에서는 len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합계를 구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len 해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 실행하는 흐름을 for문이 아닌 while문을 써서 구성하고 싶을 때 역시나 내가 그래서 몇 번 반복해야 되냐? len 번 반복하면 된다와 같이 여러분 적으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range라는 친구 마지막에 소개하면 오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가장 중요한 특징 내용물 아무 때나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10개를 입력받고 나중에 그걸 갖고 조합을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길이가 10인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일단 덩 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차곡차곡 인풋 호출식해서 값들을 담아가면서 전체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수식 적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의 리스트가 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대괄호랑 컴마로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100만 칸짜리 리스트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99만 9,999번 컴마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간 잔망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특정 크기의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수식 적는 방법을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range라는 친구를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GPT가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이거. GPT가 맨날 이거 물어볼 겁니다. 아무튼 리스트 한 다음에 range 한 다음에 10하고 가로 닫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이가 10이고 서비스로 0번째 자리에 0을 9번째 자리에 9를 담아준 채로 우리한테 출고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싫다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작 연도 2024 한 다음에 리스트 range 2여부터 그다음에 2여 플러스 100까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적으면 길이가 100인 리스트를 주면서 0번째 칸에는 2024를 담아준 채로 플러스 1씩 해가면서 그러니까 2123까지를 담아준 채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가 10이 필요하다. 그럼 컴마 9번 찍는 게 아니라 range 10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리스트 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식 이름에 괄호 닫고 해본 적 있잖아요. 저 range라는 뭔가 함수 호출식 비슷하게 적은 거를 가지고 리스트 하나 만들어줘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그럭저럭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이 range는 아쉽지만 함수는 아니에요. 이 친구 뭔지 민증을 까보면 얘 형식 이름입니다 라고 나와요. 따라서 민증 까면 당연히 형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int, list 등등과 같은 형식 이름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저게 뭔지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리스트 형식 내지는 for문이랑 조합을 해서 쓸만한 친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방금 전에 봤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데이터 20개를 다뤄야 된다. 데이터 504개를 다뤄야 되는 문제다라면 일단 504칸짜리 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곡차곡 값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반제값 꺼내 쓰면서 또는 전체 합을 구하거나 하기 위해서 포문 같은 거 쓰면서 여러분이 다음 데이터 흐름을 얼마든지 편하게 이름 504개를 도입하지 않고도 이름 하나만 도입하고도 얼마든지 구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요 리스트라는 친구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데이터 관점에서의 이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름 하나를 갖고 값을 하나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심지어 각자 다양한 형식 서로 다른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다룰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정도 구경해봤고 5-2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5-1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각각의 내용물들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 넘버2는 스킵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금 평소보다 5분 늦게 끝났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안에 유튜브 편집해서 올려둘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